국민의힘 박정원 의원 또 터졌습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일성 추종 세력 경기 동부연합과 관련돼 있다? 와, 정말 상상력 하나는 픽사급이네요. 종북 커넥션이라 하니 정치가 아니라 코미디입니다. 그때 김현지 실장 뭐 했는지 아세요?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해서 시민들과 싸웠습니다. 그 의료원이 바로 코로나 때 많은 생명을 살렸죠. 그걸 종북 커넥션이라고 부른다? 바로 정치가 아니라 코미디입니다. 김현지가 그림자 시세라고요? 비서관은 원래 그림자입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대통령께서 받는 거고요. 그걸 비선 시세라 부르다니 최순실 시즌2 아닙니까? 국민은 더 이상 그 낡은 쇼에 취하지 않습니다. 박 의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김미 전 의원 남편 경기 동부연합 핵심이다. 그를 통해 김현지가 연루됐다? 그 남편 백승호 씨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경기 동부연합과 아무 관련 없다. 완전 허위다. 끝났죠. 이거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완벽한 게임 오버입니다. 혐중도 안 통하니 이제 종북입니까? 민생은 뒷전이고 프레임 장사만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정신 좀 차리세요. 냉전의 언어로는 오늘의 대한민국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미래의 언어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미사이다. 오늘은 김현지 색깔론, 박정훈의 망상 특급이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대담한 대담 정말 전 국민께서 아마 기다려왔던 우리의 히어로이자 말씀을 듣고 싶은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백혜룡 경정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혜룡 경정입니다. 네, 밤새 잠은 잘 주무셨어요? 어제도 통화할 때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네, 갑자기 파견 발령이 네. 있어서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네. 여러 생각이 참 많이 있었던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때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임원정 지검장이 좀 제대로 된 4개월 동안 수사를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 우리의 국민 히어로가 아니겠습니까? 백혜룡 경정을 투입해서 좀 제대로 좀 일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국민 히어로입니까? 네, 국민 히어로죠. 네. 예, 높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네, 다시 그래서 한 번만. 무엇보다 국민 히어로인 이유가 이제 수사 외압이 있었고 인천지검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이제 마약 그 미수 사건 수사를 방해를 했고, 그다음에 범인 도피 방조범들 증거 인멸에 조력했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의 연관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이제 많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결국에는 그 정권이 개입을 해서 마약 범죄 수사를 방해를 했고 수사 무마 외압이 조직적으로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와 이런 엄청난 일이 있어서 굉장히 좀 놀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 히어로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네, 때문이 감사합니다. 아닌가 싶은데요. 네, 2년 동안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국민들이 많이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민 히어로로서 이제 부각이 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은정 지검장 수사가 인사권도 뭐 없어서 제대로 뭐 안 되고 이런저런 불만을 터뜨리니까 내가 백혜룡 경정은 내가 인사권까지 해서 보낼 테니까 어디 한번 제대로 일해봐라고 하시면서 백혜룡 경정은 투입을 얘기하셨잖아요. 맨 처음에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일요일 오후에 네. 지난 일요일 오후에 파견 명령이 있을 거다는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네. 처음에는 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당황했죠. 네. 왜냐하면 아무런
언질이나 그런 흐름을 제가 읽지 못했기 때문에 예.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한편은 기대감을 했고 한편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대통령께서 인사권이 없다면서 마약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게 바로 동부지검이고 임은정 지검장이 있던 곳인데 어떠한 좀 경고성 메시지로서 이렇게 그 경전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임은정 이제 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좀 증명해라. 이렇게까지 내가 인사권 하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하신 의미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그런 마약 수사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로 나 인사권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아니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이제 가지는 건데 그건 본인이 동부지검장이 아니라 뭐 법무부 장관을 시켜달라는 소리로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인사권 운운하면서 수사 진행이 잘 안 됐던 걸까요? 인사권은 동부지검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동부지검장께서 입장문을 내주셔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편해졌는데. 네, 굉장히 편해지셨죠. 네네. 그동안 동부지검장께서 일방통행식 메시지를 전달을 하셨어요. 백혜롱에 대한.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말씀하셨지만 히어로들 3명이 모여서 사진도 찍고 그거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뭐 사진을 올린다거나 약간 어떠한 검사라기보다는 좀 정치적 행보를 보여서 좀 비판을 받았던 게 바로 임은정 지검장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일화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동부지검장 돼서도 갑자기 뭐 박정원 대령하고 이제 경전님도 오라고 했었고 그게 어떤 에피소드가 있나요? 네, 언론에 먼저 알리고 제가 초빙 사실을 이제 알아서 초빙에 응해서 이제 동부지검장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럼 지검장이 초청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네네, 그것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언론 통해서 지검장이 초청했다는 걸 아시게 된 거예요? 네네. 언론에 나고 나서 전화를 받았죠. 언론에 이렇게 냈다. 좀 당황스럽지만. 그래서 임은정 지검장도 SNS에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올려서 나도 생안경 끼고 봤지만 합수당은 정말 팀원들 존경스럽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 입장이 원래 임은정 검사장의 입장이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인연이 참 얄밉죠. 그 업무상 부딪히지 않길 바랬는데 결국은 인사명령이 이렇게 남으로써 결국 또 뵙게 되는데 임은정 검사장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합수팀이 운영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운영된 것으로 내가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윤국권 부장검사가 단장인데 이 사람은 마약 게이트에 개입한 적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진심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백혜룡은 마약 게이트의 피해 당사자니까 수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백혜룡이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마약 게이트와 관계없는 마약 수사를 하게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계속.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언론에 알리고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을 해서 얘기를 안 했던 것이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인사권이 없다, 수사 지휘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왔는데 최근에 수사 지휘권을 8월달에 받았죠. 누구한테 받았는지 제가 물었거든요. 전화를 주셔서 제가 응한 건데 답을 안 해요. 그래서 노만석한테 일단은 받았을 겁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대한테. 제가 위법 단체라고 불법 단체라고 주장한 합수팀의 수사권을 받으면서 나한테 전화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백혜룡 국민들이 백혜룡 경정과 콜라보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마약 게이트의 엄중한 수사가
국민들이 콜라보를 원하면 그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백혜룡을 초빙해서 수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인식이 너무 달라서 제가 소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합수단이 불법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합수단이 불법 단체인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제가 합수단 출범 직후에 대검찰청 앞에 나가서 반드시 이 합수단은 해체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불법 단체로 규정을 했어요. 네. 제가 불법 단체로 규정한 점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합수단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협의체입니다. 네. 수사 협의체를 구성을 하려면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위법합니다. 두 번째는 사건 기록이 경찰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검찰이 달란다고 경찰이 주는 경우는 위법합니다. 네. 검찰이 경찰의 사건 기록을 보는 경우는 세 가지인데요. 네. 경찰이 불송치를 했을 때 검찰이 살펴보고 수사에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경찰이 송치를 했을 때 검찰이 부족한 부분은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경찰이 계속 수사하는 게 낫겠다 싶을 때는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경찰에 있던 사건 기록을 검찰이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네. 근데 사건 기록이 경찰이 넘어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문정 동부지검장 노만석 차장은 이 법적 근거가 없는 합수단에 대해서 이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이런 법리 판단을 해서 설명을 해야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위법한 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퉁치는 것은 법률 전문가로서 온당치 않은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합동 수사팀에는 그 결국엔 불법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간다고 하신 거 지금 5명 배치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합동 수사팀, 합동 수사단이죠. 정확한 명칭은 제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거기는 해체돼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 네, 수사단장부터 좀 문제 있다고 하는데 단장은 좀 어떤 사람이고 수사단 그 합동 수사팀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검찰이 인천공항으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12차례 21명 조직원이 총 인원이 36명입니다. 네.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으로 12차례 침투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죠. 네. 근데 인천지검에서 한번 수사를 하다 덮었고요. 네. 중앙지검에서 한번 수사를 하다 덮었습니다. 근데 그 수사를 덮었던 그 부장검사들이 모두 차장을 달았어요. 차장검사로 승진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지검에서 신준호 부장검사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 사건을 취급했던 윤국권 부부장이 그 당시에 신준호와 함께 신준호는 차장검사로 승진하고 윤국권은 부장검사로 승진을 했단 말이에요. 윤국권 합수단장은 나는 그 대가로 승진한 게 아니다. 나는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는 모양새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의심을 받을 사유가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회피하거나 기피 사유가 되는 건데 설령 그 마약 게이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주 깊이 신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동부지검장이. 왜 그렇게 뭐 거의 일에 대해서 뭐 존경할 지경이다 이렇게 왜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럼. 뭐 처음부터 동부지검장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고요. 진심은 뭡니까? 뭐 검찰이 이 마약 게이트를 덮어줬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그러면 그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런 검사니까 검찰 편인 거네요. 그게 아무리 덮은 그 주체라고 할지라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이문정 검사장의 핑계를 너무 불편한 질문들을 받는 거예요. 이문정 검사장과 수사하면 어떻겠냐. 이문정 검사장께서
파견 요청을 해서 초빙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수사는 어떻겠냐.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해명 아닌 해명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입장을 냈기 때문에 진심을 입장문을 보면 네. 진심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리고 백혜룡을 이 마약 게이트 수사에서 배제하겠다는 인식은 외압의 고발인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셀프 수사하는 꼴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제가 외압을 당한 부분은 24년 7월 16일입니다. 작년에 네.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해놨어요. 예. 제가 외압을 인식하게 된 곳이 어디겠습니까? 경찰 지휘부잖아요. 경찰 지휘부 5명과 예. 그 다음에 대통령실 언급하면서 저에게 압력과 또 끈끈한 회유를 했던 조병도 경무관 그리고 관세청장, 인천공항세관장 이렇게 해서 고발 조치를 해놨거든요. 그 외에 검사들에 대해서는 일체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검사들을 고발하게 되면 제가 수사를 못하게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검사들은 고발 조치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고발 당사자다. 이건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얘기고 그리고 이런 겁니다. 범죄 수사를 하다가 수사팀에 외압이 행사됐습니다. 예. 그러면 수사팀장은 외압의 당사자니까 수사에서 빠져야 되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수많은 수사를 하면서 그런 외압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외압의 실체까지 수사를 하는 게 그렇죠. 온당한 거죠. 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상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셀프 수사를 거론하면서 지금 경정님의 범위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데 오히려 셀프 수사는 합수단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처음부터 제가 셀프 수사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네. 마이게이트 덮어준 사람들이 네. 셀프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때 합산을 구성했던 그 구성원도 지금 윤국권 단장 외에 당시 중앙지검에 있었던 마약 검사, 인천지검에 있었던 마약 검사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감추고 있기 때문에. 네. 검사는 자기 이름 감추면 안 됩니다. 독임제 행정관청이에요. 스스로가 개개인이. 이름을 감추고 있어요. 그때 합수단 구성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심우정, 네. 노만석, 네. 신준호 전부 마약 게이트하고 관련돼 있고요. 네. 마약 게이트 때문에 영전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경찰 지휘부는 그때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서울청장 모두 직대 체제였는데 전부 그분들이 내란 게이트하고 내란 사건하고 관계돼 있고요. 네. 마약 게이트하고 깊이 관여돼 있던 사람들이. 네. 그분들이 뭐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협의한 흔적이 없어요. 예. 근데 그분들끼리 전화로 뭐 협의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6일 만이죠. 6일 만에 갑자기 합수단을 꾸린 거예요. 이재명 그때 대통령께서 상설특검을 출범시키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직후에 꾸렸기 때문에 이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만석과 심우정의 힘만으로는 그리고 국민의 힘이 지원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 은폐 검찰주의자가 어디든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네. 이렇게 가면 마약 게이트 수사가 묻힐 것 같아서 네. 대검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은 정말 헷갈려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검찰이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임은정 지검장이고 지금의 합수단을 믿을 수 없다. 조작하고 은폐했던 세력들이 여전히 거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경정님 말씀이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제가 제 말이 맞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뭐 이문정 검사장께서는 저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예. 아, 보고나 이런 것들을 전혀 사건의 실체, 전말, 왜냐하면 누구보다 그 현장에 계셨고 외압을 받았던 피해자이신데 그 말을 이문정 검사장이, 아니, 지검장이 안 들었다고요? 저한테 이 사건의 실체가 뭔지 어떤 게 핵심인지 물어본 적이 없다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다면 뭐 능력이 출중한 거겠죠.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의지가 없는 거죠. 아, 의지가 없다. 검찰 수사를 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막고 싶은 거죠. 결국은 이 사건이나 수사권 없다고 계속 투덜거렸고 그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통령까지 개입을 해서 경정님이 함께 하게 된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검찰들 뭐 합수단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존경스럽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거 앞으로 그러면은 이 마약 수사에 대해서 이문정 지검장의 그 수사 의지가 없다고 좀 봐야 될까요? 제 의지 표현을 보도자를 보면 네. 정확히 드러냈잖아요. 백혜령은 외압의 당사자니까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마약캐치 수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백혈용 팀은 따로 꾸리고 23년 인천지검 은폐 사건만을 좀 맡기고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네네. 대통령실 개입이나 세관 이런 핵심 사건은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좀 제외한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전에는 저를 초빙해서 파견 받아가지고 예. 마약 게이트웨이에 전국에 유통되는 마약 수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건 우리 그 전국 지방청에 수많은 마약 전문가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를 불러서 그때도 계속해서 5명 얘기를 백혜룡 포함해서 5명 얘기를 계속했고요. 예. 그래서 그 5명을 꾸려서 저 포함해서 네. 마약 수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저한테 제의를 했는데 제가 바로 거절을 했고요. 네. 거절을 하신 이유가 실질적인 수사가 모욕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 모욕일까요? 그 5명이 실질적인 수사를 아예 진행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런 걸까요? 백혜룡이 직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주창했던 이유는 이 윤석열 대통령 내가 마약 독점 사업을 했는데 모든 국가 기관이 거기에 개입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계속해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이문정 검사장의 입장은 그것은 수사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이문정 검사장과 백혜룡의 콜라보를 원하니 동부지검에 와서 일반 마약 수사를 해달라는 거죠.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마약을 단속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분의 인식이 그런가?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전혀 소통을 안 했고요. 네. SNS 메시지 내고 언론에 메시지 내는 이문정 검사장의 백혜룡에 대한 입장이나 설명은 일방통행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지 저하고 뭐 일체에 협의되거나 소통한 적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거에 그냥 사진만 같이 찍고 그다음에 실제 사건의 실체에서 무엇보다 당사자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뭐 보고든 어떠한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전말이든 그거를 직접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묻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거를 브리핑하거나 얘기할 기회도 이제 같이 만남의 기회도 있었어도 그걸 묻지도 않았고 지금에 와서는 SNS로만 일반 통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이문정 지검장이. 네네. 지금 보도자를 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네, 이게 어떤 특정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혜룡 경정이 대통령 백이 있더니 지금 이문정 지검장에게 지금 대드는 거냐? 왜 이거 팀에 이런 합수단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 거냐? 새로운 팀 꾸려달라고 하는 거냐? 왜 25명 달라고 하는 거냐? 이거 대통령 백 믿고 이렇게 나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언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언론의 판단 영역이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이문정 검사장이 5명을 백혜룡 포함해서 5명을 요청을 했는 모양이에요. 네. 그 5명이라는 의미가 어떤 수사를 하겠습니까?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있는데 네. 지금 합수단이 21명, 2명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제가 이 불법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합수단이 22명의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백혜룡이 5명을 저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렇게 구성된 팀을 가지고 동부지검에서 마약 퀘이트를 제외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장을 신청할 때 제가 윤국권 합수단장에 지휘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그를 통해서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공궁에 빠뜨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문정 검사장과 특별한 감정은 없는데 제가 계속해서 변명해 왔고요. 그리고 저를 모욕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제가 수사하고자 하는 바는 만약에 이문정 검사장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 외압의 당사자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라. 이렇게 간곡히 얘기도 했는데 계속 이런 상황, 이런 국면을 만들어서 어제는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이 대검에서 이문정 검사장의 의견을 받아서 경찰청에 네. 백혜룡 포함해서 5명을 요청을 했고요.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는 일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셨고 그래서 잠을 못 이루셨다고 봐도 될까요? 5명? 5명으로 실제적으로 뭘 하시는 게 불가능한가요? 대통령께서 네. 백혜룡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수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네. 당부를 하셨잖아요. 원론적인 말씀이죠. 네. 그걸 수행하는 것은 뭐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될 텐데요. 네. 저는 여기에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 그 불편한 심정이 그대로 녹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께서도 얼마 전에 대정부 질의에서 합수단은 이재명 정부 출범하에서 출범 후 구성된 거니 적법하다, 믿어보겠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네. 합수단은 지금 이 검찰이 개입된 네. 국정원, 관세청, 방첩사, 네. 인천공항공사, 그다음에 경찰 이런 모든 국가기관이 관련돼 관련돼 있던 그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길목을 완전히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검찰로 향하는 수사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합수단 그렇죠. 자체가 그렇게 보시는 거죠.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오히려 축소 은폐. 왜냐하면 최종 관문은 이제 검찰 스스로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가 원천 차단한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관봉권 띠지처럼 차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관봉권 띠지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그 연관성이 있을까요? 비교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이런 것도 국민을 호도하는 거죠. 한쪽으로 네. 이 마약 게이트는 국가를 붕괴시킬 정도로 매우 위험한 사건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네. 그걸 흐리기 위해서 백혜룡의 당사자 자격을 주장하는 거죠. 백혜룡은 이해 당사자가 있어서 마약 게이트 수사하면 안 된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관심사를 그쪽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합수단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문정 검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합수단은 특검이 아니어서 피의 사실 비밀 유지해야 된다. 네.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합수단이 출범하는 게 이 마약 게이트의 방향을 틀고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출범을 했고 국민들과 소통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출범을 했다. 피의 사실 공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소통을 안 할 거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마약 게이트는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다 알려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뭘 감춘다는 겁니까? 네. 지금
합수단에서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내놔야 한 수사 성과는 뭐 22명 입건했다 그런 게 아니죠. 22명 입건하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하루 만에도 입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사를 했고 네.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국민들께 알려야죠. 결국에는 합수 단장 같은 경우는 수사 지휘를 해야 될 인물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뭐 당연히 수사 대상입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봤을 때 그렇고, 그러니까 노만석과 그러면 이문정 지검장 지금 같은 행보를 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정확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노만석으로부터 수사 지휘권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인사권이 없다고 변명하잖아요. 네. 검사장이 처음에 수사권이 없다고 변명했어요. 그래서 보고를 못 받는데요. 검사장이 자기 건물 하에 있는 부장검사의 보고를 못 받는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 수사 지휘권을 받았는데 인사권이 없다는 거예요. 수사 지휘권 내에 모든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네. 수사를 지휘하다가 수사 지휘에 응하지 않으면 인사조치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인사조치할 권한이 없으면 그렇게 인사조치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면 되고 인사조치 해달라고 노만석 차장이나 법무장관한테 요구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매사 단계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걸 제가 방송에서 인터뷰에서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들이 참 많았는데 차라리 지금이 좀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네, 들으면 굉장히 이게 마약 그 수사를 오히려 발본색원하라고 지금 경정님을 대통령께서 보낸 것 같은데 말을 들어보면 오히려 노만석 차장과 같은 결을 하면서 검찰 감싸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뭔가요?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수사를 하실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걸 뽑을 수 있어요? 대통령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론적인 당부사항이셨지만 네. 수사권을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통령께서 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언론에 나서 네. 제가 좀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합수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법 단체다 네. 해체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의 말씀은 거기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방점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 합수단으로 배치 시키는 그런 말씀이 나왔던 배경은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게 조언을 하셨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인식을 하시지 않았나. 근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진위는 백혜룡에게 수사권을 줘서 실질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를 취해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합수단에 그 불법 단체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 제 신념에 너무너무 배치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동부지검으로 파견은 나가되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달라. 네. 그렇게 요청을 한 거고요. 그 기존의 합동수사팀이 유지하면서 백희룡 수사팀을 새로 신설하겠다. 이거는 그러면은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제가 합수단을 해체하라고 노만석 그 총장 직대에게 직접 전화해서 그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 위법하게 구성됐다. 구성원도 마찬가지고. 네, 합수단 자체가. 당신도 문제가 있다. 노만석 차장도. 그래서 정리를 해라.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문정 검사장도 깊이 신뢰한다고 하잖아요. 네. 당분간은 없어질 가능성이 없고요. 그래서 백혜룡 수사팀을 꾸려서 그들이 하지 않고 있는 방기하고 있는 수사를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포함해서 5명 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굉장히 모욕죠. 대통령 뜻에 반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이문정 검사장이 대검에 요청했고 대검에서 경찰청에 요청했다. 네. 굉장히 모욕적이다. 그렇죠. 발령이 나면
발령지에 가서 네. 임무를 수행하겠지만 네. 그 발령지에 가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결국엔 조직의 인사 배치나 우선순위는 그 해당 기관의 장, 지금의 동부지검장이 임은정 지검장이 될 텐데, 아시겠지만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영장 이런 것들이 검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합수단과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발령이 이미 나셨고 가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일하실 수 있을까? 지금 환경으로서는 어떻습니까? 합수단장과 함께 일하고 있는 그 검사들이 실체를 모르지만 그들을 수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합수단 자체를 경장님께서 수사해야 될 수도 있다. 검사 구성원들을 수사해야 될 수도 있는데 협의를 하는 부분들은 또 협의를 하고 뭐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부여되면 그 방법을 모색해서 수사를 해야죠. 수사하는 사람이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발령 받고 나서 백희룡 수사팀이 다섯 명 체제를 꾸리고 나서 불평불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팀을 꾸려서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된다. 저희 강력히 주장하고요. 간청 드리는 바입니다. 예, 결국엔 계속 이슈를 제공하셨던 게 경장님이시고 수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 임은정 지검장일 텐데 앞으로 이제 같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점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임은정 지검장한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임은정 검사장을 대변하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보도자료 내고 그 입장을 발표를 해서 제가 좀 편해졌다. 그래서 솔직하게 수사하는 사람이 좀 솔직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수사에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검찰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러이러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업무적으로 이렇게 서로 뭐 토론도 하고 소통도 이렇게 하겠지만 다른 지금 이문정 검사장이 진위를 스스로 이렇게 드러냈으니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결국에는 정의로움과 유능함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검사장으로 이제 초고속 승진이 됐고 마약 수사에 대해서 정말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게 임은정 이제 검사장인 만큼 특히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명령 하달로 백혜룡 위원님께서 함께 하시는 만큼 거기에 대한 수사에 대한 진짜 수사로 보여주는 결과 국민들이 다 기대를 하실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담한 대담의 백혜룡 경정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출연해 주신 경정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